그날 아침 호텔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한 인턴이 직원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섰거든요. 하얀 셔츠엔 구겨진 자국, 눈동자엔 자고 일어난 듯한 그늘, 그리고 말없이 든 커피 한 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청년이 무대 위에 올랐고 그제야 누명과 조작, 그리고 진짜 범인의 이름이 밝혀졌거든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를 하찮은 인턴이라 부르던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걸.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버스 안에서?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아니면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덜 외롭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JPK 그랜드 호텔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외벽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그 아래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죠.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중 하나, 1973년 개업, 이래 50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명문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인턴들의 첫 출근일이었어요. 지하 1층 직원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인턴들 사이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30세 김민수, 다른 20대 초반 인턴들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였죠. 저 사람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혹시 재입대라도 했나? 20대 인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정면만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업무 효율만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엘리베이터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첫 인상부터 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은색 인턴복조차 그에겐 고급 정장처럼 보였어요. 다른 인턴들이 서류 가방을 꼭 껴안고 긴장한 채 서 있을 때 민수만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곳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이 익숙해 보였거든요. 15층 인사부에 도착하자 인턴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민수는 창밖 전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이군. 그의 입에서 작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같은 시각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20세 박소영이 낡은 구두끈을 다시 한번 메고 있었습니다. 중고로 산 네이비 정장은 어색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보석처럼 반짝였죠. 가방 속에서 거울을 꺼내 머리를 다시 정돈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할머니, 내가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 서류 오류로 우연히 얻은 이 인턴십이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믿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들어선 소영은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에 압도당했습니다. 신발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리셉션 직원들의 완벽한 미소와 우아한 몸짓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선배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첫 출근이세요? 파이팅 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5층 인턴 사무실에 들어선 소영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만 들여다보며 차갑게 답했죠. 필요 없습니다.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소영의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서로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30층 회장실에서는 김성철 회장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인턴 사무실의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30년간 이 호텔을 일궈온 산증인이었죠. 소영의 모습을 보던 그의 눈가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어요. 저 아이,
우리 집사람과 똑 닮았구나.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과 소영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회장은 더욱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거든요. 같은 시각 강남구 한 노인정에서 소영의 할머니 정숙은 전화기를 붙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그 호텔에서 일한다고? 혹시 그 남자 만나거든 조심해. 특히 민수라는 이름의 남자는 절대 가까워지지 마.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엔 40년 묵은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주 인턴 교육이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의 업무 철학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호텔리어 기본 소양 교육 시간, 강사가 호텔 서비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소영이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고객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맞받아쳤죠. 개인의 역량이 전부입니다. 팀은 개인의 합일 뿐이에요.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고 다른 인턴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논쟁은 계속되었어요. 소영은 고객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나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라고 열정적으로 말했지만 민수는 성과로만 판단합니다. 감정은 측정할 수 없고 비효율적이에요. 라며 냉철하게 차단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어진 대화에서 둘의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죠. 호텔은 집 같은 곳이어야 해요. 호텔은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은 가족 같은 존재죠. 고객은 수익의 원천이에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첫 번째 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VVIP 라운지 런칭팀 프로젝트였고 운명처럼 민수와 소영이 같은 팀에 배정되었어요. 팀 회의에서 소영은 A4 용지 가득 적어온 아이디어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고객과의 감정적 연결이 중요해요. 집에서처럼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가족 사진도 걸어놓고 아이들 놀이 공간도 만들어서. 하지만 민수는 노트북을 열어 차트를 보여주며 단칼에 잘라 말했죠. 수치화 가능한 성과만 봅니다. 평방미터당 수익성, 회전율, 객단가, 감정은 측정할 수 없어요. 격렬한 의견 충돌이 이어졌고 다른 팀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둘이 완전 안 맞네. 물과 기름 같아. 인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소영은 좌절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호텔 서비스에 관한 책을 읽고 성공한 호텔들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이미 완성된 듯한 기획서를 들고 다녔는데 그 전문성이 인턴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때 28세 정규직 대리 이상훈이 등장했습니다. 경영학 석사 출신의 3년차 직원인 그는 인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는 점심시간에 소영에게 다가가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민수 선배라고 부르기엔 나이 차가 좀 나지 않아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소영은 나이가 중요한가요? 같은 인턴인데요 라고 답했지만 이상훈의 의도적인 질문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훈은 민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은밀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사 파일을 몰래 들여다보고 민수의 행동을 관찰했죠. 특히 민수가 호텔 내부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어요. 지하 2층 창고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알지? 그곳은 인턴들이 갈 일이 없는 곳인데 소영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인턴치고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호텔 운영 시스템부터 고객 관리까지 마치 몇 년간 일한 것처럼. 민수의 지식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30층 회장실에서 김성철 회장은 대형 모니터 앞에서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 둘 지켜봐야겠군. 특히 소영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책상 위 아내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같은 아이가 나타났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의 마음 한편엔 묘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강남구 노인정에서는 정숙 할머니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그 호텔에서 일한다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40년 전 그 일이 이렇게 인연으로 이어질 줄이야. 할머니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정신은 또렷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인턴들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연이어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서비스 마인드는 고객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죠. 프런트 데스크 실습에서는 까다로운 VIP 고객을 완벽하게 응대해 칭찬을 받았고 레스토랑 실습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손님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여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역시 탁월한 성과를 보였어요. 놀라운 건 그가 항상 2등을 유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1등을 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경영 분석 과제에서는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해 교육 담당자들을 놀라게 했고, 호텔 운영 시뮬레이션에서는 전문가 수준의 판단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최종 점수는 항상 소영보다 살짝 낮았어요. 이상하네. 민수는 분명 완벽했는데 교육 담당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민수가 소영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녀가 고객과 대화할 때의 자연스러운 미소, 동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 실수를 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 모든 것이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영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죠. 왜 저 사람은? 민수는 자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소영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평가에서는 제가 1등 할 거예요. 민수는 평소와 다른 톤으로 답했어요. 결과로 말하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섞여 있었죠. 경쟁이 계속될수록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것은 단순한 라이벌 의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인턴들도 눈치챘어요. 쟤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싸우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이상우는 이런 분위기를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는 사무용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고 민수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둘 다 뭔가 이상해. 특히 민수는 인턴이 맞나? 이상우는 점심시간마다 소영에게 슬쩍 접근해 정보를 캐내려 했죠. 민수 선배 정말 신비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소영은 민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그의 차가운 표면 아래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김성철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 자신과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격렬하게 부딪히다가 사랑에 빠졌었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그는 중얼거리며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도 이제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아. 당신이 원했던 그런 사람과 말이야. 한편 정숙 할머니는 매일 밤 소영의 안부를 물으며 불안해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았지? 할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김성철과의 아픈 이별이 떠올랐거든요. 내 손녀만큼은 그런 아픔을 당하게 할 수 없어. VVIP 라운지 기획 마감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15층 인턴 사무실엔 민수와 소영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둘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죠. 소영은 색색의 포스트잇으로 벽을 가득 채우며 가족 친화적 공간에 대한 구상을 펼쳤고, 민수는 노트북으로 수익성 분석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시계는 벌써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소영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자신을 보며 먼저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타드릴게요. 그리고는 조용히 커피를 타서 소영에게 건넸죠. 감사해요. 소영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 순간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뭔가 달라진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소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왜 항상 혼자 일하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죠.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서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쓸쓸함을 소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파란 빛이 민수의 옆모습을 비추는데 왠지 외로워 보였거든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셨나 보네요. 그런 셈이죠. 다음 날 외근으로 강남 일대 경쟁 호텔들을 시찰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둘은 호텔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식당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많이 주지 마시고 적당히만 주세요라며 예의 바르게 주문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민수는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진짜 교육받은 사람. 바로 저런 건가. 자연스러운 배려심. 진짜 품격이란 저런 거구나. 가끔은 웃으셔도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민수는 웃을 이유가 없어서요. 라고 답했지만 그의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소영은 그 작은 변화를 포착하고 기뻐했어요. 지금처럼 웃으시면 훨씬 친근해 보여요. 민수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소영이 할머니께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부러웠거든요. 저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걸어가며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은 그런 민수의 모습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인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상훈이 놓칠 리 없었죠.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오후에 소영에게 접근해 말했어요. 민수 선배와 친해지셨네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직장에서 재미있는 선배를 만났어요. 어떤 선배인데? 좀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름이 민수라고.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숨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소영아, 그 사람과는 너무 가까워지지 말거라.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냥 직장 동료로만 지내거라. 왜요? 좋은 사람 같은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으니까. 제발. VVIP 라운지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이틀 앞두고 마지막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기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소영의 기획서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휴식 공간이라는 제목이, 민수의 기획서에는 최고급 프리미엄 비즈니스 라운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VVIP 고객이라고 해서 차가운 공간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최고급 서비스란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여야 해요.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어르신들을 위한 안락한 의자, 가족 사진을 걸 수 있는 개인 공간까지. 집처럼 편안한 곳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반박했죠. 최고급 프리미엄만이 살아남습니다. 감성보다는 품격이 우선이에요. 민수는 노트북을 돌려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수익성 분석을 보세요. 평방미터당 회전율, 고객 체류 시간, 추가 소비 유도율. 모든 지표에서 비즈니스 중심의 라운지가 우수합니다. 감정적 어필은 비효율적이에요. 논쟁이 격해지자 다른 팀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영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숫자로만 판단하면 호텔이 아니라 공장이에요. 민수도 점점 흥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의 눈에 상처가 스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역시 저를 무시하고 계셨네요. 처음부터 그냥 어린애 취급하신 거였군요. 민수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가 난 소영은 저는 숫자 몰라도 사람 마음은 알아요. 라고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자꾸 그녀 앞에서만 이렇게 서툴러지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걸었어요. 역시 처음부터 날 우습게 봤구나. 나이 어린 인턴이라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는데 이상훈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 선배가 또 그랬나요? 저만 그런가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차갑게 하는 걸까요? 이상훈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제 생각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체를 감추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이상훈은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소영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녀가 며칠간 공들여 작성한 VIP 라운지 감성, 마케팅 전략 파일을 USB에 복사한 뒤 민수의 개인 폴더에 슬쩍 붙여 넣었어요. 파일명도 교묘하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팀장에게 혹시 표절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갑작스럽게 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김민수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책상 위에는 소영의 기획안과 민수 폴더에서 발견된 동일한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박소영 씨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소영이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팀장의 설명을 들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훔치신 건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실망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그 차가운 말에 소영의 마지막 신뢰까지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셨군요. 사무실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인턴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둘 사이엔 완전한 불신의 벽이 쌓였어요. 민수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고, 소영은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훈은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민수는 끝이야. 소영도 내 편으로 올 거고,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째, 민수는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 민수는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직원 카드로 후문을 통해 들어간 그는 15층 사무실로 조용히 올라갔어요. 야간 보안등만 켜진 사무실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수의 손길은 놀랍도록 능숙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전에도 해본 것처럼 말이죠.
컴퓨터 서버에 접속하는 그의 모습은 일반 인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뚫고 파일 접근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이 일사천리였거든요. 역시 뭔가 이상했어. 민수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소영의 파일이 자신의 폴더로 복사된 정확한 시간은 오전 2시 33분. 그런데 그 시간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은 이상훈의 카드뿐이었어요. 이상훈, 왜 이런 짓을? 더 충격적인 건 이상훈의 개인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훈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평소 잠금 설정도 하지 않은 노트북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라이벌 호텔 그룹 스파이 활동 일지, 김민수, 신원 조사 보고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성철 회장 조카 이상훈이라는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경쟁사 회장이 조카라고?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더 열어보니 이상훈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는 JPK 호텔의 최대 경쟁사인 선샤인 호텔 그룹 회장의 조카였고,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잠입한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VVIP 라운지 프로젝트 정보 유출 계획, 핵심 직원 포섭 리스트, 김민수 제거 작전 등 소름 끼치는 계획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자식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같은 시각, 소영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수가 그런 짓을 할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민수 오빠가 정말 그럴 리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한 오빠 덕분에 기본적인 시스템 지식은 있었거든요. 파일 속성을 열어본 소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생성 일시와 수정 일시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이상하네. 내가 만든 파일인데 왜 새벽 2시에 수정되었다고 나오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복사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파일을 복사해서 민수 오빠 폴더에 넣은 거구나. 진실을 깨달은 소영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찍 출근해서 이상훈을 찾았습니다. 이상훈 씨, 어제 밤늦게 회사에 오셨어요? 네, 저요? 아니요. 집에서 푹 쉬었는데요. 이상훈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소영은 그의 눈빛에서 당황한 기색을 포착했어요. 그럼 누가 제 파일을 복사한 걸까요? 파일 기록을 보니 새벽 2시에 수정되었더라고요. 이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혹시 이상훈 씨가 하신 건 아니죠? 소영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이상훈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민수가 한 짓이 뻔한데 왜 저를 의심해요? 하지만 소영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짜 무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소영은 일단 물러섰지만 마음속으론 이상훈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30층 회장실에서는 김성철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에서 올라온 야간 출입 기록 이상 징후 보고서였어요. 최근 일주일간 이상훈이 새벽 시간대에 무단 출입한 기록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거든요. 이상훈, 왜 이 시간에? 회장은 CCTV 기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3분, 이상훈이 15층 사무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회장은 보안팀장을 불러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내 아들을 이렇게 모함하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진짜 범인을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상우는 소영에게 접근해 마지막 공작을 시도했습니다. 소영 씨, 이제라도 민수와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수의 과거가 깨끗하지 않아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이상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건 제 인맥을 통해서. 이상훈의 말이 점점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오빠, 저예요. 소영이에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 씨, 왜? 오빠가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오빠를 의심해서.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같이 찾아봐요. 진짜 범인을 찾아서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이틀 후 아침, JPK 그랜드 호텔 본관 1층 그랜드 볼룸에 전 직원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기 타운홀 미팅이라고 공지되었지만 모든 직원이 소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높은 천장까지 울려 퍼졌고 대형 스크린에는 JPK 호텔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소영은 뒷줄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김성철 회장이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우리 호텔의 진짜 미래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한 남자가 무거운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바로 민수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고 소영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 같지 않았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라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저는 민수가 잠시 멈춰 서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놀란 얼굴이 500명 중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김성철 회장의 아들 김민수입니다. 그 순간 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아들이? 그럼 인턴이 아니라? 이상우는 뒷줄에서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죠.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소영은 충격에 휩싸여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의 전문적인 지식, 호텔 내부를 너무 잘 아는 점, 항상 2등을 유지했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를 속이신 건가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홀이 너무 넓어서 민수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마이크를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호텔 현장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신분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소영을 바라봤어요. 한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숫자나 성과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이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가 인턴으로 일한 지난 다른 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한 인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소영에게 향했습니다. 박소영 양,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소영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었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 앞에 서자 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를 보면 30년 전 우리 집사람이 생각난다. 그 시절 나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했던 적이 있었지. 회장님,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회장은 더욱 친근하게 말했어요.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좋다. 그 말에 호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이라고 부르자 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회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상훈 대리, 앞으로 나오시죠. 이상훈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이미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당신의 정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선샤인 호텔 그룹 김용만 회장의 조카 이상훈. 산업 스파이로 잠입해 우리 호텔의 영업 기밀을 빼내려 했고 내 아들을 모함했죠. 이상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훈과 그의 배후 세력은 모두 해고 및 고발 조치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소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훈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악다구니를 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6개월 후 JPK 그랜드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습니다. 30층에 새로 오픈한 하모니 VVIP 라운지는 민수와 소영이 함께 만든 작품이었어요. 최고급 비즈니스 시설과 가족 친화적인 따뜻함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이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다른 쪽에는 조용한 비즈니스 미팅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팀이 된 것 같네요. 민수가 라운지를 둘러보며 말하자 소영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두 사람은 이제 정식으로 호텔 경영진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운영 총괄이사로, 소영은 고객 서비스 이사로 임명되어 함께 호텔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이 소영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소영아,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박진자 우자요. 왜 그러시죠?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진우, 박 사장님. 네,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회장님, 왜 그러세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 사장님의 따님. 설마 내가 정말.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진우 사장.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박진우는 15년 전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었죠. 소영아, 내가 정말 박 사장님의 딸이었구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영의 기억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릴 때 놀이터에서 불러주던 그 목소리. 아저씨, 김 아저씨죠? 아빠 친구 김 아저씨.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놀러 갔던 호텔. 그곳에서 만났던 친절한 아저씨가 바로 김성철 회장이었던 거예요. 맞다. 그때 그 꼬마가. 회장은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 아버지는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친구였단다. 그때 갑자기 라운지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의 할머니 정숙이었어요.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할머니가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철아, 오랜만이구나.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이,
당신이 정말. 나는 성철이 너의 첫사랑, 정숙이다. 모든 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치매는 연기였어. 내 손녀와 내 아들이 만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소망이었지. 40년 전 헤어진 연인들이 자식들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40년간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정수가. 민수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구나. 소영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지만 전부 할머니가 계획하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랑, 너희가 대신 이뤄주렴. 1년 후 JPK 호텔과 박 사장님의 그룹 합병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박진우 사장이 남긴 작은 회사를 소영이 물려받아 키운 것이었거든요. 호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성철 회장과 정숙 할머니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성철아, 40년 만이구나. 정숙아,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어. 민수와 소영의 결혼식은 호텔 최고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렸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평생의 약속을 나눴어요. 당신과 만나서 제가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하객들의 박수와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JPK 그룹의 경영진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민수는 회장직을 물려받았고 소영은 부회장이 되어 함께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김성철도 재혼을 하여 진짜 가족이 되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성되다니. 가족 사진을 찍으며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새로운 가운이 걸렸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서비스다. 소영이 제안한 문구였죠. 민수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소영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숫자와 효율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소영의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완벽한 팀이 되었네요. 소영이 민수에게 말하자 민수는 그녀를 안으며 답했어요. 평생 함께 갈 팀이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JPK 그랜드 호텔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호텔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틀 안에 갇혀 살고 있죠. 있는 집 아들이면 다를 줄 알았고 인턴이면 잘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계급도 나이도 직책도 아무 소용없는 순간에 빛나더라고요. 소영 씨의 따뜻한 눈빛처럼 누군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번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 곁에도 그렇게 한 사람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댓글로 당신의 하루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놓는 곳이니까요.